물건 던지고 막말하고 뭐 경비원을 또 노예처럼 부렸다. 이게 또 경향신문의 보도로 지금 나왔는데 막상 당사자인 이명희 씨의 속내가 어떨지 잠깐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여쭤보면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상식 밖의 갑질 또 회사 경비 인력을 집의 노예처럼 부렸다. 이런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건데요. 대한항공 시설 경비 용역 노동자 중에서 5명을 사택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겁니다. 집에서. 경비 노동자. 잠시 자리 비우면 꾸지람하고 4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휴게 시간이 없었다. 애견 관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라 이렇게 시켰다. 사모님은 욕설하며 물건을 던졌다. 스트레스로 왼쪽 귀에 청력을 상실했는데 치료비는 내가 그냥 부담했다. 사모님 애견을 구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개 치료비는 주고 내고 그랬는데 나는 치료비 한 푼도 안 줬다 나에게는. 또 한 분은 가끔 선심 쓰듯 음식을 줬는데 이게 또 유통기한 1년 지난 것도 줬다. 네, 그렇습니다. 내사에 착수했답니다. 경찰이. 사실관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하는군요. 예. 대기업이 어떤 회사하고 어찌 보면 업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변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당황스럽고요. 그다음에 아줌마라고 불렀던 할머니라고 불렀던 웃으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부 직원들이 코웃음 치면서 과연 그럴까, 그리고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벌써 거의 90% 이상은 믿지 않는 이야기죠. 그분이 과연 웃으면서 돌아갈 정도의 지금 현재의 성격은 아니시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. 네, 패널이 6분인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얘기가. 왜 하기 싫으세요? 김근식 교수님은. 예, 뭐 지금 대한항공 저 가족분들 갑질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 자주 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는데 저는 저분 그다음에 저분 따님들 이런 걸 보면서 그 갑질을 무의식적으로 이걸 익숙하게 된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고 하는 갑질이 있고 내가 이 갑이니까 한다는. 그럼 자기도 부담이 돼요. 그래놓고 그렇죠, 나서 그렇죠. 마음이 근데 걸리잖아요.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질병처럼 갑질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측은지심도 들어요. 측은지심도 들어요. 참 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말씀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, 이미 죄의식 자체가 없는 갑질이 수십 년간 지속되지 않았느냐. 저는 그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 글쎄.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요.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요. 사람이.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성으로는 못하는 거거든요. 예. 김광덕 부장님.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. 그 화불 단행이라는 말이 있는데, 예. 근데 그 안 좋은 일 재앙은 계속 번번이 겹쳐서 온다는 거죠.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. 예. 그래서 화불 단행이라고 하지만 네. 해도 계속 되네. 이게 진짜 견딜 수가 없네. 네, 예. 터널의 끝은 언제일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네. 그런데 원래는 한두 번만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그러면 견딜 수 있겠니 했는데 계속 이번 좀 되니까 다르죠, 상황이?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이제 이걸 벗어나는 길은 딱 방법이 없습니다. 다른 거. 예.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. 석고대죄해야 되고 이 거를 거쳐야만이 뭔가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야 그런데 네, 말씀하세요.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사실 네. 이런 일들이 예컨대 이런 뭐 가정부나 이렇게 회사 사람을 자기가 임의로 쓰는 거는 그 한진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오너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중소기업 오너들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꽤 있지 않을까. 예. 왜냐하면 회사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니까. 그래서 판례를 갖다 찾아보니까 모 학교 재단에서 가정부 월급도 교비에서 내고 그다음에 개인 생활비도 하고 자기 집 고치는 것도 하고 예. 대부분 판례가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형량도 높지도 않잖아요. 저거. 제대로 걸리면은 작지는 않죠. 제대로 걸리면 슬슬 제대로 걸리는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이 지금 상황을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꾸 일으키게 하는 거죠. 우리 사회가 점점 분노의 사회, 분노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걸 조장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? 정치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?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중학생의 막말 후에 뭐 참교육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 나경원 의원이 아니고요. 그 비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정치권 주변에 있다고 봐야죠. 그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
앞뒤 다른 태도를 보였다. 나경원 의원 비서가. 폭언 들은 중학생이 사과라고요? 다 거짓말이에요. 이렇게 사과 안 받겠다는 거죠, 지금. 누구누구가 죽으려고 조만간 보자 찾아갈게 학교로. 그래서 상당히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. 중학교 3학년이라는데. 그리고 이제 SNS에 중학생 하나 참교육 시켰는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던가 봐요. 그랬다가 다시 사태가 좀 이제 뭐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사과를 한 거죠. 차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. 그건 왜 했어요? 그건 이제 사죄드린다. 중학생은 이제 무섭고 두려웠다. 비서가 사과한다니 다 거짓말이다. 한번 이게 이제 겁이 나면 이렇게 되죠. 예. 뭐 준비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너 어디야? 어디야, 이 자식아? 어디 한 주먹감도 안 돼. 죽으려고 진짜. 너 중학생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. 부정선거로 당선된 새끼 뭔 말이야? 부정선거로 당선되다. 그래, 이 새끼야. 나라 팔아먹는데. 나라 팔아먹는 정당인데. 김대중 노무현이 나라 팔아먹었지, 그럼. 문재인이 지금 가만히 있냐? 너 나라 팔아먹고 있지?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지. 어디 나가서 죽고 야. 증거? 그러니까 왜 죽었는데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. 내가 찾아갈게, 니네 학교로.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. 알겠냐? 야, 노무현이 대국민사가 16번 했어. 측근들이랑 지 가족들의 잘못으로 대국민사가 16번 했어.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짓도 많이 했는데, 그냥 죽었지. 똥을 싸요, 똥을 싸. 예금밖에 없어요, 신고할 때부터. 야, 너, 인마 말도 못할 때 얘기야. 뭘 알고 얘기하라고. 너 말도 못할 때 얘기라고. 야,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, 기사링크 보여줘 주는 게 수천 개야. 노무현 이름 팔아가지고 노무현 딸이 돈 받고, 마누라가 돈 받고, 아들이 돈 받고, 온 가족이 돈 받은 거.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? 어떻게 이런... 네?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나 언쟁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논쟁과 언쟁을 하다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해버리면 그 순간 그냥 그 판은 끝나는 거예요. 끝나는 거예요, 이거는? 접촉사고 나잖아요. 접촉사고 나면 일단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. 그렇게 가리는데 누가 한 명이 못 참고 야, 뭐 너 나이 몇 살이야? 뭐 욕을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. 네, 예. 저는 저 나경원 의원의 비서라는 사람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죠. 중학생하고 저렇게 싸우는 것 자체도 참 민망한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한 단어와 폭언의 그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접촉사고에서 말 한 번 잘못해서 자기가 모든 보험금 다 뒤집어쓰듯이 제가 볼 땐 충분히 저 그러니까요.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. 크게 실수한 거예요.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화가 나는. 글쎄요, 저거는 정치적 견해라고 말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그 수준도 아닌 것 개인에 같아요. 대한 이거는. 명예훼손이고 아주 이거는 잘못된 네. 인식이고요. 네.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 비어가 네, 그렇죠. 될 수도 있고 네.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네.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실제적으로 여든 야든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해왔을 때도 그런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. 그러니까 완장차러 가는 거 아니에요? 나이를 따져서 한다면 저 또한 연령 차별일 수 있는 예, 것입니다. 맞습니다. 뭐 예. 젊은 사람, 어린 사람이라도 정치적 의견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다소 맞아요.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 혹은 본인이 생각할 때 태도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저렇게 욕설로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 저건 정치적 견해도 아닌 얘기예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노희 변호사님 넘어가요? 아니요,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게요. 네. 이게 이제 그 나경원 의원 비서라는 사람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저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예. 아니면 사무실로 와서 자기가 받아서 저런 통화를 한 것인지 좀 궁금해요. 예. 왜냐하면 만약에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면 네. 사실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사무실에 전화하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라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역 거고. 사무실 근무하는 걸로까지는 예, 밝혀졌어요. 그럼 지역 사무실이라면 정말 예. 그 지역에 있는 그 예, 그런-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. 그런 공적인 전화를 받으면서 저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. 네.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교통사고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비용을 뒤집어 쓰는 것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괜찮은데 조금 약간 말을 삐끗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했을 때에 맞는 말인데 예. 지금 저 상황이 비서관이라는 다르다? 하는 말은 네. 저는 제가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.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저 한마디. 알겠습니다. 예.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성태 의원한테 그 젊은 청년이 어떤 농성장에서 주먹질을 했잖아요.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어떠냐면은
최근에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 살벌해져 가고 있어요. 좀 자신과 그러니까 뭐 정치적 견해가 견해가 다른 다르다거나, 사람들에 대해서 네, 뭐 거의 분노를 한 하나를 살 수 없는 사람인처럼 좌든 우든 예. 아주 극단적인 그 태도 표명 예.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네, 예. 상당히 이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. 큰 저 경고령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비서의 자세 이전에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한번 그렇습니다. 가슴에 손을 넣고 저는 생각해 봐야 근데 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프로에서는 무서워. 그런 게 없죠. 이 프로에서는. 아, 그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. 이 프로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. 그때 이 드루킹도 상황 봐가면서 뭐 하나씩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.